3단계 2호 3주 재미있는 돈 이야기. 사람들은 모두 돈을 좋아해요. 돈으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돈은 많이 갖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리 함께 재미있는 돈 이야기를 읽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돈과 그 흐름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돈과 관련된 기관들과 용어들도 함께 알아보면서 경제 공부도 할 텐데요. 기대되지 않나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나라마다 다른 돈을 사용하나요? 다솜이 아빠는 일주일 후에 미국으로 출장을 가신대요. 그래서 환전을 하려고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신문이나 인터넷으로 미국 달러의 가격을 알아보고 계세요. 아빠, 그냥 우리나라 돈을 가져가서 사용하시면 안 되나요? 안 되고 말고 우리나라 돈은 미국에서 쓸 수가 없단다. 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돈에 쓰인 한글을 미국 사람들은 알아볼 수 없기 때문이란다. 나라마다 다른 국민들이 살고 있고 언어, 문화, 정치, 경제 등이 달라서 돈도 서로 다른 것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아, 정말 그렇겠네요. 다솜이 아빠가 미국에서 다솜이에게 줄 선물로 예쁜 머리핀을 고른 다음 계산을 하기 위해 우리나라 돈 10,000원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커피 가게에서 커피를 주문하고 5,000원을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미국에 있는 여러 가게에서 우리나라 돈을 받아줄까요? 당연히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 돈은 대한민국에서만 가치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이에요. 미국에서는 미국 달러를 사용해야 합니다. 미국 달러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하지요.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 이것을 국제통화라고 합니다. 현재 공식적인 국제통화는 미국 달러이며 전 세계 국가의 3분의 2가 사용하고 있어요. 유럽에도 달러처럼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유로화입니다. 유럽의 각 나라는 원래 서로 다른 돈을 사용했어요. 그러다가 2002년 3월부터 유럽연합에 가입한 나라는 유로화라는 단일화된 돈을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답니다. 유로화는 유럽의 정치, 경제를 하나로 합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인 유럽연합 회원국 내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나 영국과 몇몇 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유로화를 사용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나라 돈을 사용합니다. 만약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이 유로화와 같은 단일화된 돈을 만들어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아직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지만 다가올 미래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나 중국으로 여행을 갈 때 그 나라 돈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어 생활의 많은 부분이 편리해질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돈은 그 단위도 모두 달라요. 어떻게 다르게 쓰는지 한번 알아보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원, 미국에서는 달러, 유럽연합에서는 유로, 일본에서는 엔, 싱가포르에서는 싱가포르 달러, 중국에서는 위안, 뉴질랜드에서는 뉴질랜드 달러, 태국에서는 바트라는 돈의 단위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돈은 어디에서 만들고 관리하나요? 오늘 다솜이는 엄마에게 용돈을 받았어요. 엄마가 주신 돈은 새 돈이었어요. 새 돈을 받고 보니 기분이 좋았지만 쓰기가 아깝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 항상 새 돈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새 돈을 받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새 돈이 그렇게도 좋아? 하지만 다솜이 바람대로 항상 새 돈만 쓸 수는 없어. 돈은 쉽게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 다솜이는 엄마 말씀을 듣고 돈을 만드는 일에 대해 이것저것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 10,000원짜리 지폐를 컬러 복사기로 복사해서 쓰고 싶은 대로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큰 혼란이 생길 거예요.
돈은 물건의 값이 얼마인지 평가하는 수단이자 사회에서 정한 대로 쓰자는 약속이에요. 따라서 개인이 마음대로 아무 곳에서나 만들어내서는 안 된답니다. 진짜와 똑같아 보이게 만든 가짜 돈을 위조지폐라고 하는데, 위조지폐를 나라 안에서 마구 사용하면 사회적인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큰 혼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돈을 발행하고 관리하는 곳이 정해져 있답니다. 바로 중앙은행이에요. 중앙은행은 한 나라 안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돈의 양을 조절하여 물건값을 안정시키고 더 나아가 경제가 발전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입니다. 한국은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돈을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한국은행 내에서도 돈을 어느 정도 발행할지 결정하는 곳이 금융통화위원회예요. 돈의 양이 결정되고 나면 돈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국은행에서 직접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돈은 어디서 만들까요? 돈은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들고 한국은행을 통해 발행됩니다. 즉,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돈은 한국은행이 나라 안에서 풀어서 국민들이 쓰도록 하십시오라는 결정을 내려줄 때 비로소 돈으로서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돈이라도 한국은행이 결정이 없다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한국은행은 일단 한국조폐공사에서 만든 돈을 보관합니다. 그런 다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내보냅니다. 이렇게 금융기관에 돈이 모이면 필요한 사람들이 찾아서 쓰거나 빌려서 쓰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돈이 나라 안에서 쓰이게 되는 것이랍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저금을 하거나 나라에 세금을 내면 다시 금융기관으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깨끗한 돈이 나라 안에서 잘 유통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으로 들어온 돈을 자동정사기를 이용해 검사합니다. 자동정사기는 돈을 자동으로 정리해서 조사하는 기계로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사용할 수 없는 돈을 구분해줘요. 그런 다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돈은 다시 금융기관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잘게 썰어 없애버립니다.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4종의 동전과 4종의 지폐를 발행합니다. 10원, 50원, 100원, 500원짜리 동전이 있고 지폐에는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저축한 돈은 어떻게 쓰이나요? 다솜이는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함부로 쓰지 않아요. 이번 달에도 친구 생일 선물을 사느라 쓴 돈 외에는 모두 저금통에 넣어두었어요. 다솜이는 저금통의 돈을 은행에 저금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은행으로 갔어요. 다솜이는 문득 지난번에 저금한 돈이 은행에 잘 있는지 궁금했어요. 저금통에 지난번보다 더 많은 돈을 모아서 저금하러 왔어요. 언니, 제가 지금까지 저금한 돈도 은행에 잘 보관되어 있죠? 다솜이가 저금한 돈은 은행에 가만히 있지 않는단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지. 다솜이는 은행에서 일하는 언니의 말이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종종 은행을 가게 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 저금을 하고 집을 살 때와 같이 큰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돈을 빌리기도 합니다. 또 세금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을 내기도 하지요. 이 중에서 은행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저금일 거예요. 여러분은 동물들의 세계를 잘 보여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죠? 그 중에서도 호랑이 같은 야생동물이 배불리 먹고 남은 먹이를 눈에 띄지 않는 안전한 곳에 숨겨두는 것을 보았을 거예요. 이러한 행동은 추운 겨울이나 먹이 사냥을 하지 못할 때 굶어 죽지 않으려고 먹이를 감추어 두는 것이에요. 사람들처럼 은행에 맡기는 것은 아니지만 동물들이 먹이를 미리 준비해 두는 건 역시 저축이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다솜이와 은행 언니의 대화를 통해 은행에 저금되어 있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알아보아요. 개인이나 가정에서는 저금한 돈을 찾아서 어떻게 쓰나요? 적은 돈을 그냥 두면 흐지부지 쓰게 되지만 한 푼, 두 푼 모아두면 나중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목돈이 된단다. 그러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매우 쓸모있게 쓸 수가 있어. 예를 들면 집이나 자동차를 사려고 할 때 저금을 찾아 구입할 수도 있고 모자라면 은행에서 빌려 보탤 수도 있는 거야. 기업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기업은 공장을 짓고 원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지. 또 더 좋은 기계를 사들이는 일 등에 많은 돈을 투자하기도 해. 이때 드는 비용은 보통 기업이 마련하기에는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어야 해. 금융기관은 여러 사람이 저금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돈이 필요한 기업에게 빌려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물론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가는 기업은 이자를 내고 그 이자는 돈을 저금한 사람들에게 되돌아간단다. 기업은 돈을 많이 벌면 금융기관에 다시 맡기기도 한단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쓰나요? 정부에서 나라의 살림을 할 때는 세금을 사용해. 세금은 국민들이 돈을 벌거나 물건을 살 때 법에 따라 나라에 내는 돈이란다. 정부는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은행에 맡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찾아서 쓰고 있단다. 돈을 많이 만들어내면 안 되나요? 다솜이는 오늘 텔레비전에서 생활비가 없어서 어렵게 사는 한 가족의 사연을 들었어요. 돈이 없어서 병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다솜이는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신문을 읽던 아빠에게 여쭈어보았어요. 아빠, 나라에서 돈을 많이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안 되나요? 그리고 우리한테도요. 우리 모두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돈은 함부로 많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이란다. 통화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엄청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이야. 다솜이는 통화량을 조절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궁금했어요. 통화량이란 나라 안에서 실제로 유통되며 쓰이는 돈의 양을 말해요.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을 뜻하지요.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갖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저금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돈을 쓰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예요. 나라 안에 있는 물건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물건을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물건값은 자동으로 오르게 된답니다. 왜 그럴까요? 사막을 여행하는 중에 마실 물이 다 떨어졌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때 마침 물장수가 나타나 물 한 병을 팔려고 해요. 그런데 물을 사고 싶은 사람은 10명이나 돼요. 이럴 경우에 물값은 굉장히 비싸질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사려는 사람은 많고 팔 수 있는 물은 적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은 이유로 통화량이 늘어나면 지출이 늘어나고 지출이 늘어나면 물건값이 그만큼 오르게 된답니다. 물건값이 오르면 땅과 건물 같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정해진 월급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요. 예전과 같은 물건을 산다고 해도 더 많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이지요. 결국 부자는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 밖에도 경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 때문에 한국은행이 돈을 무조건 풀어놓지 않는 것이랍니다. 오래전 유럽에서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이 일어났어요. 이 전쟁에 참가했던 독일은 전쟁에 지기도 했지만 전쟁 후에 경제정책이 실패해서 나라가 매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독일 정부는 망가진 도시를 다시 세우려고 돈을 마구 찍어냈고 자연히 돈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독일의 국민들은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자 생활 필수품을 살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겨우 빵을 살 수 있을 정도였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때 돈의 가치는 아마도 종이 조각보다 못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제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 국민들은 손수레에 돈을 가득 싣고 가야 겨우 빵을 살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사고자 하는 물건이 부족하면 물건값이 오르게 되는데 이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값이 비싸져요. 반면에 돈이 잘 유통되지 않거나 부족하여 물건값이 내려가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디플레이션이 생기면 물건이 잘 팔리지 않아요. 인플레이션과 반대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물건이 잘 팔리지 않으면 기업들도 물건을 잘 만들지 않게 되고 일자리도 줄어들게 됩니다. 일자리가 줄어들면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결국 경제는 발전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은 모두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예요. 물가가 안정되었을 때는 물건값이 거의 오르지 않거나 아주 조금씩 오를 때랍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건값이 너무 오르는 것이고 디플레이션은 오히려 물건값이 떨어지는 것이니 물가 안정과는 거리가 멀어요. 물가가 안정되어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버는 건전한 사회가 만들어진답니다.